10대 남성이 선물을 주겠다며 또래 여학생의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해도 꼭 집 앞에서 만나야겠다고 합니다. 뭐 어딘가 좀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선물을 준다고 하니 나갔겠죠. 그런데 선물을 준다던 이 남성, 여학생을 보자마자 돌변을 했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로 이 10대 청소년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 10대한테 내려진 판결과는 상당히 다르답니다. 아주 이례적이래요. 어떤 사건입니까?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소송되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잠시 뒤에 피해자인 여학생이 나타나는데요. 피해자는 또래 친구인 남성을 발견하고는 남성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두 사람은 거리를 두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남성이 피해자의 뒤로 가서는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모습인데요. 가해자인 10대 남성도 현장에서 자해를 했습니다. 주차장에 쓰러진 피해자와 가해자를 마침 담배를 피우러 나온 인근 주민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주민은 휴대용 플래시를 켜고 흔들어서 위치를 알렸고 잠시 후 119 구급대가 도착해서 이들을 모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남성 여학생을 만난 이후 선물을 주겠다라고 불러냈는데 갑자기 웬 선물이었습니까? 전날이 크리스마스 당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두 사람이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인데 채팅만 간간히 했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채팅을 하다가 사건 며칠 전에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한테 이번 성탄 전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원도 원주에서 경남 사천까지 선물 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원주에서 경남 사천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버스 터미널로 마중을 나가겠다라고 피해자가 얘기를 했는데 가해자가 굳이 집 앞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괜히 무섭다 이런 말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에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에 정말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너무 황당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채팅만 좀 했을 뿐이지 이성적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근데 가해자가 지난 4월 달에 피해자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살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넷과 집 근처 시장에서 범행 도구를 사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순식간에 딸을 잃은 이 여학생의 어머니는 그 순간에 딸 옆에서 지켜주지 못한 게 그렇게 한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집으로 왔으면 내가 그래 하는데 우리 애는 안 살겠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내가 죽더라도 이 원수를 갚아주고 가고 싶다. 그냥 심정이 그래요. 아니 우리 애가 저런 일을 당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숨진 10대 딸은요, 사실 어머니의 속도 한번 썩이지 않았을 정도로 순하고 착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친구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도 가해자가 날씨도 추운데 멀리서 자기를 보러 오고 뭐 선물도 가져온다라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사실 이 부분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요, 당시에 사건 파일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사건 당일이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갈비찜도 시켜놓고 쉬면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기 때문에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가 매년 지옥이 됐다라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자, 결국 어제 이 10대 남성, 이 10대 청소년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는 많이 다르답니다. 일단 어떤 선고가 나온 겁니까?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해서 현행법상 여기서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2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령했습니다. 이 범행 당시에 가해자가 흉기에 공격당해서 쓰러진 피해자가 왜라고 물었는데도 다시 흉기로 공격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로지 피해자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계속 공격한 수법이 일반인의 상상을 넘을 정도로 잔혹하다라고
지탄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알려지긴 했지만 유족 측으로부터 진지한 사과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유족 측이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20년. 그런데요, 이번처럼 미성년자한테 20년 실형 선고를 내리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요? 보통 미성년자라고 하면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심각한 특정 강력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상으로는 최대 15년형,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최대 20년형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형이 말이 20년형이지 사실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할 때는 20년까지 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검찰의 구형에서 한 1년의 감경도 없이 그대로 20년형이 선고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중범죄를 범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해서 소년법의 적용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에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여야 가능한데 성년 나이라고 하면 소년법에 소년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가 돼서 굉장히 무겁게 처벌된 사례라고 보입니다. 예.